만약에 잘만 풀리면 일명 로또라 불리는 대박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재개발 투자입니다. 또 더블로 가.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도 엑셀로 부자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라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 하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공공이라는 말까지 붙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엑셀로 부자되기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정말 요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헌데 재개발 투자를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재개발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도 이러한데 이 분야가 처음이신 불인이 분들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수차례 반복 시청하셔서라도 오늘 이후로는 명확한 개념을 잡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재건축은 아파트, 재개발은 빌라 투자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O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재건축하면 재건축 아파트를 떠올리시기 때문일 텐데요. 엄연히 말하면 빌라나 단독주택을 재건축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반대로 정비구역 안에 빌라와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도 함께 허물고 재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죠. 때문에 재건축은 아파트, 재개발은 빌라 투자다 라는 말은 명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 정립부터 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법에서 말하는 재건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된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구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라 함은 흔히 주변에 상권이나 교통, 복지시설 이런 등등의 주거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재건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강남 대치동, 혹은 반포 이런 곳들이잖아요. 이미 지역 기반이 잘 갖춰진 곳이니까 노후된 건물만 새로 지으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반면 재개발의 경우에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냐 열악하냐 이 차이밖에 없는 셈인 거죠. 재개발로 대표되는 과거 뉴타운 지역들을 연상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오래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골목골목 차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든 환경을 가진 곳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은 기본 요건이 해당이 되고요. 기존 주택을 가진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서 조합을 설립하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재개발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 지역, 이른바 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해줘야지만 조합도 만들고 사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우리 동네가 노후됐으니까 야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 지역을 개발합시다 이렇게 동의를 해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들도 복잡한데요. 사업 면적, 노후도, 주택 접도율, 호수 밀도, 과소 필지율 등 여러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개념도 알아둬야만
재개발 투자를 할 때 그나마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에 비해 재개발 투자가 훨씬 오래 걸리고 리스크도 크다는 말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 표를 보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른바 도정법으로 똑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변 주거 여건이 잘 갖춰진 지역에다가 건물만 다시 짓는 경우는 재건축. 건물만 지어서는 답이 없다. 싹 밀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면 재개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안전진단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축연한이 기본적으로 30년이 넘었다고 해서 모두 재건축을 허가해주면 난리가 나겠죠. 오래되었다고 다 새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건물은 수명이 다 했으니까 다시 지어도 된다라고 허가를 받아야만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재개발은 지역을 재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같은 절차는 없어요. 대신 앞서 설명드렸던 노후도, 접도율 등의 까다로운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조합원이 되는 요건도 좀 다른데요.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고도 조합원이 되지 못해서 낭패 보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 예정인데요. 여튼 궁극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 투자의 핵심이잖아요. 재건축은 토지와 집을 모두 소유해야만 가능한 반면 재개발은 둘 중 하나만 소유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시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임대주택 건설 의무 또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기부 체납되는 토지의 비율 역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개발에 비해서 재건축이 기부 체납되는 토지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지어질 실건축 면적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네모 반듯하게 도로도 잘 나있고 정비도 잘 되어 있는 강남 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짓는 것과 도로도 제대로 없는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허물고 이게 네모 반듯하게 도로도 내고 또 주변에 복지시설 같은 것들도 만들고 이러다 보면은 공용으로 빠지는 면적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하는 개발 분담금 역시도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실투자금에 있어서는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 용산 이런 지역에 오래된 저층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하면 이러한 재개발 아파트 가격은 이미 상당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반면에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형편없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때문에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재개발 투자의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빌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아직 아파트에 비해서는 저렴하고요. 전세 시세도 매매가에 비해서 그 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 속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더군다나 사업 시행 전부터 주민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죠. 반면에 재개발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에 여러 종류의 주택, 상가, 건물 등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초기 조합원 동의부터 조합 설립, 그 다음에 나중에 권리처분 시 감정평가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죠. 당연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투자 수익 역시도 권리관계가 명확한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예측이 어렵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가 기본적으로 시간이 돈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미지수다 보니까 당연히 예측이 힘들고 특히나 감정평가라던가 하는 부분 역시도 개별 주택마다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것이 재개발 투자의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개발 투자가 무조건 불리하냐,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리스크가 큰 만큼 상대적으로 소액으로도 투자에 뛰어들 수 있고 만약에 잘만 풀리면 일명 로또라 불리는 대박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재개발 투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반 재건축, 재개발과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일명 공공이 붙으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